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50편이 넘는 5분 컷 영상을 만들면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저의 비장의 무기와 같은 책들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이었던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깊은 책과 그 저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밥 프록터의 저서들인데요. 밥 프록터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확언, 부의 확신, 밥 프록터 생각의 시크릿 등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책들 전부 아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밥 프록터가 살아생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이자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가장 최신 저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바로 부의 확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저자와 책 자체에 대해 영상 시작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인드셋, 그리고 생각의 중요성과 그 힘, 무엇보다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해 제가 이론적으로 사실상 제대로 접한 것이 바로 밥 프록터였기 때문입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대표적인 책이 있고 밥 프록터 역시 나폴레옹 힐과 얼 나이팅게일, 네빌 고다드 등 그보다 앞선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자기계발학자들, 형이상학자들을 통해 배웠지만 정작 제 스스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저자는 바로 밥 프록터였습니다. 저자의 책을 접하기 전 강연 영상을 통해 먼저 접했었고 오히려 저는 거꾸로 밥 프록터를 통해 나폴레옹 힐, 얼 나이팅게일, 네빌 고다드 등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상상했었거든요. 당연히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인지 뭔지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확언, 시각화 이런 단어도 몰랐어요. 확언이라는 말 대신에 다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었고 시각화라는 말 대신에 그냥 상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어느덧 1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영상을 통해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씹는 대로 자랍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도덕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밥 프록터는 이를 두고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 나이팅게일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 독초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든 독초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겠죠. 우리 잠재의식도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난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어진 그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지겹게 들어서 이제 정말 지겨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요. 반복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심지어 가끔은 저 역시도 진짜 지겹고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역시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말씀드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지겹다는 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겹게 느끼는 지경까지 된 거죠. 뭐 결론은 미치도록 중요한데 미칠 것 같이 지겨운 것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반복이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반복이 중요하다고 지겹도록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 여기서 끝냅니다. 제가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상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그림을 진짜 멋있게 그려냈어도 이 반복이 없이는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밥 프록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말하고 100번씩 100일간 쓰고
시간 날 때마다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상을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 트위터에서 저의 오래된 특친님 중 한 분인 제이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기부여는 샤워하듯이 매일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저는 이 말에 정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샤워를 막 2시간 동안 정말 깨끗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이제 샤워는 한 2, 3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 말이든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잠재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밥 프록터는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4년생이었던 밥 프록터는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자신이 원하는 9개의 문장을 쓰고 소리내어 말하며 녹음을 하는 것을 3번씩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업자에게 그 녹음한 파일을 보내면 동업자 역시 똑같이 해서 다시 보내왔다고 해요.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꿈을 강화해 나갔다고 합니다. 밥 프록터는 큰 부를 이루었고 수십 년에 걸쳐 생각이 현실화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해왔던, 심지어 얼 나이팅게일의 회사에서 9년이나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80대 후반의 나이까지 매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몇 주 해보고 길게는 몇 달 정도 해보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냥 접습니다. 셀프 철수를 막 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스스로는 오래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몇 주 혹은 몇 달 정도 그래도 꾸준히 했으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주, 몇 달,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샤워했다고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원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정말 권해드립니다. 밥 프록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에 법칙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그전까지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 지긋지긋한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네빌 고다드의 책 역시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제가 아니라 밥 프록터가 직접 소개해주는 네빌 고다드의 시각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명상을 하시거나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용한 곳에서 원하는 것을 상상으로 시각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상상 속에서 이미 그것을 이룬,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그 벅찬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빌 고다드는 이걸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밥 프록터가 이걸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시각화를 할 때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 프록터는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부정적이며 조롱하거나 비꼬는 사람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항상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해요. 그냥 그러던가 말던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죽하면 밥 프록터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때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사람들의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한다.
한 독일 여성은 나 역시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들어본 적 없던 것을 말해주었다. 모든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셋이에요. 옳은 말이다.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그대로 살아왔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에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라고 말이죠. 그냥 제 얘긴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나랑 똑같네? 라는 반응을 정말 수백 번도 더 들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크면 당연히 직장에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고 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며 투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매달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 있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30대 초반까지도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정확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가 자산을 늘리고 파이어를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출근하기 싫다, 퇴근하고 싶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 없이 살고 있게 된 건 전부 그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네빌 고다드와 밥 프록터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했어요. 상상했습니다. 상상하는 게 저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한이 없거든요. 제 상상 속에서는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약간 공상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진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울트라 히어로였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그냥 기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자주 그렇게 공상 같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제 상상이니까 당연히 그 세상은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좋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볼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없어요. 정말 죽어도 못 들어가는 세계 최고 수준 보안시설을 예로 들어볼까요? CIA, FBI, 각국의 핵시설, 정작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엄청 많습니다.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외계인이나 UFO 관련해서 정말 미친 수준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51구역. 그런데 거기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으로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해킹이란 걸 당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런데 상상이라는 저의 세계는 해킹도 불가능하고 훔칠 수도 없고 접근 권한이 있는 소수의 제한된 인원 같은 것도 없습니다. 100% 저만 볼 수 있어요. 100% 여러분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그게 무엇이든 풍성하게 자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세요. 욕망하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욕망이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는 나폴레옹 힐의 이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